네, 전국 현안 이번에는 야당의 시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한민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네, 그 지역구가 서울 강북 을이요. 예, 맞습니다. 네,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던 곳인데 저희 당에서 이제 공천이 예. 몇 번 이제 바뀌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 지역입니다. 네. 그 대변인 당 대변인입니까 원내 대변인입니까? 당 대변인입니다. 하루에 전화를 몇 통 정도 받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대변인이 한 3분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교대로 합니다만은 당번일 때면 뭐 셀 수 없이 많이 받고 그렇죠. 예. 예. 그러지 않는 날도 이제 제가 이제 대변인 생활도 오래 하고 기자도 네.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후배 기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보통 한 200통 뭐 하루에. 많을 때는 그렇게 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나중에는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회의들이 있으니까요. 못 받으면은 또 콜백을 저는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예. 다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뭐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정말 뭐 3D, 4D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리 국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사흘간 진행되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대정부 질의를 할 계획이십니까? 3일인데 오늘 이제 정치 외교 분야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경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4일이 사회문화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또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해병대원 관련된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안보 문제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갈등이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경제 분야는 지금 저 지역에서도 주민들 만나면 코로나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야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짚어보고 또 정부의 대책이 뭔지 좀 물어보는 계기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3일째가 사회 분야인데요. 예, 사회문화 분야. 예. 사회문화 분야면 우선 의정 갈등, 예. 의료 사태도 생각이 나고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문화 쪽이면은 이제 언론 문제도 아마 그날 다뤄지겠죠.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송 사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대정부 질의를 할 때는 이제 법안 처리나 이런 거는 좀 미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병행한다고 알려졌는데 왜 그러신 거죠? 저희가 이제 그 국민들께 4월 총선 이후에 약속드린 게 첫 의총에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 있습니다. 법과 이제 그 있는 게 저는 최혜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3법이 있고 또 방통위 설치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그 사법은 시기적으로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4일까지가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입니다. 7월 4일까지가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의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당론 법안 한 26개 정도 제 기억으로 채택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민생 지금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민생 법안입니다만은 민생 법안들은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법안들도 저희도 7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가지고 그 법안 역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정부 질문에 예전 관례는 뭐 그런 게 뭐 다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 문제에 있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도 지금 본회의 보고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오늘 2시 대정부 질문 1일차 시작을 하기 전에 1시부터 의원총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른바 전략을 설명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그 본회의 때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이기 때문에 보고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하고 나면은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정부 질의 기간 중에 그 방통위원장 그 탄핵 표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저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니까요. 그걸 넘었으면 이제 폐기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변수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께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니까 그 처리되기 전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탄핵소추 자체가 표결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 본인이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들리는 얘기로 방통위 주변에서는
오늘 보고가 되면은 그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일부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도 탄핵 의결로 가는 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이 사퇴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죠. 예. 그 경우에 이제 직무대행 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그 직무대행을 다시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뭐 언론에서 분석이 되던데요. 지금 현재는 다 가정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실제로 김홍일 위원장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할 때 또 바로 수용을 해서 수리를 할지 이런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그런데 저희 입장은 이제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무슨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탄핵을 소추를 하고 발의한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고 직무 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직권 남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방통위법에 명확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결 정족수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의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위원이 5분이 원래 합의제국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임 부위원장이 네. 두 분만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 2명 이상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이로는 한 명밖에 안 계십니다. 한 분은 위원장이니까요. 네. 여기서부터 위법한 거죠. 그리고 두 분이서 제적의 과반이 안 되는 두 분이서 계속 의결을 해와서 무려 75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75건에는 YTN의 출자액 변경도 있고요. 뭐 방문진 이사 네. 문제도 있고 이런 중요한 의결들을 두 분이만 결정했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직권남용에 위법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네. 또 네.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 방심이 문제 내지 뭐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예. 제대로 관리 감독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고 또 탄핵을 소추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받아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당하다고 한다는 거.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목, 네. 그 지난 5월에 헌재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좀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와 다른 법원의 판단들이 이미 많이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제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2명 위원의 결정은 방통위법 위법 목적을 저할 우려가 있다. 네. 판사들을 했고요. 올해 5월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집행정지 항소심에서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처분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최근에 이제 그 성명은 5월에 헌재 나왔다는 건 그 사건을 조금만 복기해 보면 본인도 알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발표하고 주장을 정치적으로 한 건데요. 네. 그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헌재에 대한 이제 그 소가 제기되죠. 근데 당시 제적 의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3명입니다. 아하, 예. 예, 야당 몫의 유형에서 네. 3명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이 임명한 2명으로 운영되는 건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다른 야권도 네. 이른바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국회 그 통과가 되더라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요구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은 똑같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21대에도 근데 법은 뭐 큰 줄기는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추가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6월 임시국회 7월 4일까지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방송 정상화 4법하고 해병된 특검법이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기를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간곡하게 촉구드리고 싶어요. 네. 14번째를 쓰셨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이후로 이 단기간에 뭐 이승만 대통령까지 합쳐도 이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특검법도 거부를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이미 이런 거부권이 더 이상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민의들이 총선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의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병된 특검법도 또 거부하시고 방송 정상화법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어느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랄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자는 거거든요. 뭐 윤석열 정권이
뭐 천년만년 집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민주당 정권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분명히 유지시키자. 이번에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부권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22대는 또 여야의 지형이 지금 이 방송 정상화 4법 같은 경우는 야 7당이 모두 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192석입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108석이 지금 이제 여기에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 제2요건을 쓰신다면은 저는 다른 상황도 제 표결이 올 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국회 상황 또 좀 짚어보죠. 네. 어제 운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또 눈살을 좀 찌푸리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민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살을 찌푸린다는 이제 말씀은 이제 그 운영위 과정이랄지 예. 의원들 간에 이제 저도 뭐 기자하고 있을 때는 의원들이 서로 이제 그 고성을 하면은 좀 저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주 운영위에서 주된 질의와 답변은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맞춰준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서도 나오는 뭐 이제 800에 7070 그 번호를 밝힐 수 없다고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은 국가 기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의를 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까지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께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금 이 회의를 북한이 보고 있습니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 무인기에 뚫리고 오물풍선에 뚫리고 도청을 당하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그 제대로 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번호에 대해서 국가 기밀이라고 했는데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청와대 사람 아니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만나 명함 줍니다. 네. 800의 번호가 다 있어요. 네. 그게 무슨 기밀입니까? 800에 7070이 누가 쓰시는 번호인지 어느 집무실에 있는 번호인지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야당에서 주장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확히 밝힐 수 없으면 그 지정하는 일인이 그 사람만 보자. 국가 기밀임. 근데 그거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은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이게 대통령께서 정말 사단장 하나 구하겠다고 그렇게 경로를 했느냐. 화를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말만 하지 전혀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이거기 때문에 어제 모습을 보면은 여러 과정에 있어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조금 언짢아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야 정말 이건 특검밖에 없구나. 결국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도대체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이렇게 의혹이 있는데 그 번호에 주체 하나 밝히지 못하는 용산 대통령실 정말 저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로 봅니다. 네. 그 이른바 경로설 관련해서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그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원의 전원으로 추정한 주장일 뿐이다. 이 경로설을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던데 그 대목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그 정진석 실장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밝혀야죠. 밝혀줘야죠. 그러면 지금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말 정황을 넘어서 팩트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통화 한 번 없었다고 하는 전 국방부 장관 3차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를 기점으로 전후 기점으로 해서 무려 265건의 전화와 문자가 벌어집니다.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 분 하나 구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핵심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 고위직들이 총출동한다는 게 군과 관련 없는 분까지 출동합니다. 군, 경찰까지. 여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지금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걸 밝혀야 되죠. 어제 오셔가지고 화 안 냈다. 화 안 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박정훈 대령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김기환 세령관 들었다는 VIP가 경로에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다. 국방 관련된 것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없었다고만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럼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밝혀져야죠. 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또 야권이 그 해병대원 특검법을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 네. 한동훈 후보가
독자적인 특검법 추진을 이제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논평을 냈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어떤 국민들이 의구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걸 풀어드리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부분들, 그리고 해병된 특검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저는 진전된 자세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제3의 이제 추천을 얘기하시면서 대법원장을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뭐 그런 특검이 있었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있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근데 지금 맞나는 싶어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이제 특별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맨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렇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결국은 재판이 열리면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법원장은 심판의 총대장 아닙니까? 네. 근데 대법원장이 또 검사까지 선수까지 결정을 한다는 건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고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좀 있으면은 해병대원 최혜병이 순직한 지가 1년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를 믿어달라는 국민의 의원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공수처 수사를 할지 이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다면 그 중간에 그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그렇게 빼돌려서는 안 됐죠.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은 뒤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이렇게 뭐 수사 지켜보자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근데 그게 혹시라도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 낼 수 있거든요. 의원 20명만 동의하면 수정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토론하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끌고 또다시 그런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네. 그 한동훈 후보 측에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고 이거 갖고 본회의 토론하고 표결하는 걸로 가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달라는 그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80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보도를 좀 챙겨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혹시 이게 그 탄핵을 먼저 치고 나갔다가 후폭풍도 우려되는 그래서 좀 신중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읽히고 동시에 뭐 탄핵으로 가자고 하는 좀 강경 분위기도 같이 혼재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한테는 보이던데 그 당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그 대통령 탄핵은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입니까? 저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도 겪었습니다마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결국은 그 중간에 절차를 밟는 거는 국회의원들이지만은 국민에 의해서 탄핵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국민적 사안이고,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청원이 들어오면서 저도 한때 뭐 국회 잠깐 공보수석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원하시는 청원은 없었는데 80만 명도 넘고 조만간 100만 명도 넘고 7월 20일까지로 제 기간을 알고 있는데 훨씬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원장도 우리 당원이 맡고 있고 청원 소위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야죠. 무겁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 여러 가지 그동안 누적됐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오신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이런 기조 그리고 방향 상당히 무능하고 무질서하고 무도하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또 최근에 있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드러나는 대통령의 그 이태원 참사를 보는 시각 그리고 그 태도나 말씀을 보고 어떤 특정 세력에 유도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하셨을까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돌이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사님도 아셨습니까? 이런 대형 국가적 참사가 일어나면은 대통령이 정무적 도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도 행안부 장관 그분입니다. 이상민 장관. 지금 경찰청장도 그분입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조기에 글자가 안 보이게 해라.
참사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위패도 쓰지 마라. 영정도 쓰지 마라.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유족의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다가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보면 아 진짜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제 주변에도. 네. 그분들이 이번 청원에 정말 이 청원하려면 아이디도 만들고 비번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가서 뭐 그냥 이렇게 클릭 한번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분들의 생각들, 우리 국민들의 생각들이 모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네. 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전대로 아주 치열한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좀 너무 조용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 상황 좀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국민의힘 그 전대 상황 보면은 뛰시는 후보들한테 좀 미안하고 당원 그 지지자한테 미안한데 무슨 총선 승리한 정당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참 그 뭐 국민들께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신 건데 이제 그래도 참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집권당으로서 정말 보기 드문 이제 스코어 의석수 비율로 참패를 당했으면은 전 쇄신과 혁신의 말씀들을 가장 주장해야지. 네. 배신자론 얘기 나오고 뭐 서로 1대3으로 누가 난 대통령을 지키겠다. 아 지금 대통령하고 그렇게 호흡을 맞춰 오다가 지금 집권 여당이 저 모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정말 혁신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제 민주당은 그 이제 승리한 정당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뭐 최고위원 선거도 있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무슨 흥행을 찾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승리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과 가치 비전을 우리 국민들 당원들께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